정설 씨, 가을이라 그런가요? 오늘따라 우수에 찬 듯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시 한 편 써왔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정이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그리운 저 강남 두고 못 가는 삼천리 물길이 어려움인가. 이 발목 상한 지 오래이라네. 정선 씨가 쓰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방기 때 김석송님의 시로 만든 아리랑 계통의 신민요인데요. 예전에 남과 북이 함께 즐겨 부르던 그리운 강남이라고요. 아직도 북한에서는 즐겨 부르고 있어요. 어때요? 뭔가 아련한 그리움이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강남 하면 오빤 강남 스타일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이고, 아직도 신세대시구나.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도 이렇게 신구 세대를 넘나드는 분. 이를테면 그리운 강남도 이분의 몸짓으로 안무를 입히면 퓨전 무용으로 변신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예술인. 오늘의 주인공 브라보 마이 라이프에서 만나봅니다. 타양살이, 고독한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곳이 서울의 한강이라면 삶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우리의 노래는 아리랑이라고 하죠. 오늘 만날 주인공도 몸짓으로 아주 특별한 아리랑을 연주하는 분입니다. 아, 바라만 봐도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대단한 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관장님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몸짓으로 새로움을 창작하는 무대 위의 연금술사 최진아 단장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 그렇죠. 둘, 셋, 하은아. 하은이가 지금 다음 걸 지금 계산해. 그래서 그냥 이거 한국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셋, 단원들일 넷, 텐데 넷. 그래도 지적할 게 있나 봐요. 춤이라는 건 깔끔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예, 그러니까 보는 눈도 기뻐야 되잖아요. 음식이 보는 눈 맛이잖아요. 춤도 역시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 춤 중에 이제 쟁강춤이라는 춤이 있는데 그 춤이 너무 배우고 싶어서 네. 따따따란 따라리라라 스톱! 하나, 둘, 셋, 넷, 또 이렇게 따가 아, 처음엔 북한 춤을 배우려고 찾아왔지만 격동적이면서도 우아한 최 단장의 창작무에 매력을 느껴서 단원이 된 거군요. 하나, 셋. 똑바로 하라고 되게 무섭고 상처되는 말도 가끔은 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연습 끝나고 나면은 정말 우리 엄마예요. 지금부터 펼쳐질 연습곡은 최 단장의 대표작 서울 아리랑인데요. 그렇지. 이제 시선 올려봐. 그렇지. 부채 끝에서 너울대는 색들이 참 인상적이네요. 대한민국이 봄과 가을에 화려함과 겨울에도 얼마나 풍경이 멋있어요. 그 풍경 그대로 예, 3색이 긴 부채가 무지개 그 색깔처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뿐 아니라 삼색 부채춤에는 한국과 북한 무용의 기본기가 모두 담겼는데요. 신발은 벗어야 되는 네네. 저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아, 실례되지만 예 그리고 간단하게 따라하면 돼요. 예 하나 그렇죠. 그런데 과연 따라하는 게 간단할까요? 안 잡아요. 이렇게 물론 간단치 않습니다. 처음 시도한 건 한국 무용인데요. 우아하게 감싸듯 춤선을 유지한다는 건 제게 묘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동작을 이렇게 그렇죠. 북한 무용 조금 자 봅시다 한번. 하나 자 이렇게 시선 올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상체가 좀 이렇게 발레 형식으로 좀 올라간 상태예요. 저 발레도 못 배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면에 북한 무용은 동작을 크게 되도록 빨리 많이 움직여야 했는데요.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들이 빠른 속도로 한꺼번에 확 터뜨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어때요? 근데 차라리 북한 무용이 나은 것 같아요. 훨씬 쉬운데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배우기 더 네. 쉽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체 그런데 북한 무용도 쉽진 않았어요.
한국 무용, 북한 무용 그리고 발레까지. 아, 이거 배우기도 복잡한데 한국에서 인정받기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선 올려봐야죠. 여기는 또 경력을 엄청 따지는데 그래서 경력? 나 경력 북한에 엄청 많아. 아니 여기 경력을 찾는 거예요. 뭐지 이게? 무대 위에서 실력을 보여주자고 작정한 최신아 씨. 그리고 마침내 지난 2년간 서울, 제주 등 12차례 지역문화제 무대에 초청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막 앵콜 나오는 거예요. 막 3천석 되는 데서 막 앵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사람들이 보라고 너무 멋있다고 그다음에 인정을 하고 나 이거 진짜 드디어 최신아 씨의 실력을 알아본 한국의 공연기획사가 나타난 거군요. 네, 최신아 예술단의 시작부터 평가까지 모두 소속사가 관리합니다. 특히 최 실장님은 최신아 무용의 저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홍보 중인데요. 그 저희 단장님이 뭐 본인이 이제 생각하시는 의상이라든가 뭐 본인이 이제 창작하셨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려 놓으세요. 뭐 잊어버리시지 않으려고 뭐 저희 장구 의상 장구 의상도 이렇게 본인이 스케치를 하셨었고요. 누가 봐도 최신아라는 사람을 모시면 아, 그 공연이 대단하다라고 불릴 수 있도록 좀 만드는 게 저희 꿈이고요. 누구라도 꿈꾸게 만드는 게 또 예술가 아니겠습니까? 네, 꿈을 창작하는 예술가와의 산책. 밤 공기 참 좋네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처음으로 가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무대에서 바삐 사셨으니 흔한 풍경도 보기 어려웠겠죠. 한국에 와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언어 소통이지요. 역시 언어 소통. 그렇죠. 네. 이렇게 그 순간기처럼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예,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아 영어를 예스 하면 네. 예 하는 걸 예스 하잖아. 네. 그리고 컬레. 우리 집에서 청소할 때 방바닥 컬레. 그거를 걸레? 그래. 최신아 씨에게 달라진 건 비단 언어뿐만은 아니겠죠? 요거 가지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홍보성이 강하잖아요.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홍보가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 이 지구상에 최신하다는 사람이 하나 살아가지고 정말 내 작품이 그분들한테 감동을 주고 정말 기쁨을 주고 같이 행복과 슬픔을 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네네, 한국에 와서. 한국의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도 최신아 단장의 춤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보니까 삼색 부채? 네. 천이 길게 달려있는 그 부채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빌려왔는데요. 이 네네. 끝 좀 잡아보실래요? 네. 네. 와. 이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꽃으로 형상화한 부채인데요. 이건 역시 최신아 단장이 벨리 댄스의 부채를 보고 반짝 생각이 떠올라서 직접 디자인한 거래요. 네네. 이렇게 의상도 자기가 창작한 안무에 맞춰서 직접 디자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이 창작한 안무들도 좀 많이 있겠네요? 네, 지난 5년 동안 6개 정도의 작품을 창작을 했고요. 26년간 북한에서 10개의 작품을 창작한 것에 비하면 그 숫자만으로도 참 대단한데요. 네.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북한에서는 주제 선정, 검열 등 무대에 올리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남한에서는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 예술가에게 자유로움은 창작을 위한 이 필수 조건이잖아요. 아마 예술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탈북민들에게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를 물었는데요. 남여 직업을 막론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답변이 제일 많았는데요. 오히려 경제적 요인은 그 다음이었고요. 그만큼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또 이 최신아 단장에게 무용을 직접 배워보셨잖아요. 네. 배워보니까 어떻던가요? 한국 무용과 북한 무용의 차이가 있다면? 예, 솔직히 우위를 가릴 수는 없고요. 최신아 단장의 무용은 더군다나 퓨전 무용이잖아요.
그 북한의 무용은 기쁨과 슬픔이 정말 강렬하게 대조대비되는 아름다움이라면 한국 무용은 우아하면서도 은은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최신하 단장의 무용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무용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자기의 실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국민 대통합이라는 주제로 남원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일종의 시험 무대를 거쳤고요. 또 서울대학교 교수단이 편곡한 서울 아리랑의 안무도 참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인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외국의 백화점, 호텔 등 작은 무대도 관객만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예술가로 인정받기까지 작은 무대도 소중히 여기는 최신하 단장의 춤을 향한 열정 함께 만나보시죠. 최신하 씨 공연을 위해 일하는 분. 무대 뒤에 숨은 귀인을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서울 종로라면 갖가지 국악용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어머니 누구요? 아, 무대 의상을 만드시는 분인가요? 자, 아유, 정순아, 아유, 기자님, 이거, 아유, 이거 뭐예요? 자, 오랜만에 오니까 딸이 뭐 빼빼nu나. 딸이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아이고, 진짜 오랜만. 아유, 내가 진짜. 혼자 오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 계신다는 얘기는 안 들었는데? 아니 우리 엄마. 여기 의상실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 아니고. 북한에서 같이 왔잖아. 두 분 사이가 살뜰해서 친모녀지간이라 해도 믿겠어요. 엄마라고 하니까 내가 이제는 이 우상사 엄마하고 이제는 이거 hen지가 이제 한 6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저 우리 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엄마라고 양엄마라고 해서 엄마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게 마음이 잘 통하니까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런 엄마. 없어요. 엄마 이게 우상 있잖아. 이게 딸 저거니까 투정을 만들었잖아, 받아주는 엄마. 엄마처럼 이게 너무 의상에 있어서는 다소 까탈스러운 최신하 씨의 주문도 완성도 높게 제작해 주었답니다. 무대 의상은 수정해야 되는 것도 많고 꽤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두 분이 정말 잘 맞나 본데요. 이것도 괜찮은데. 네, 6년째 함께 하다 보니 이제는 척해도 최신하 씨의 생각이 뭔지 안다고 합니다. 태극기를 형상한 장고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12월 초에 출연해야 되는데 우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뭔가 왕비들이 입는 우상 있잖아. 이건 뭐야? 새로 창작한 안무 같은데 미리 보지 않고도 의상 제작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반사가 그래서 좀 돼야 특히 되니까. 두 사람의 마음의 합이 중요한 거죠. 괜찮지? 그러니까 꼭 그런데 꼭 무용가 나보다도 최신하 씨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좀 창의력 있죠 뭐. 예.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됐으면 잘 맞춰주려고. 그렇잖아요. 의상비가 돈이 새로운 디자인은 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창작 디자인은 다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다 싸게 해주니까 저로서는 너무 고맙지요. 낀 걸로 할까? 낀 걸로. 이런저런 사정은 물론 응석까지 받아주는 엄마 같은 분을 만났으니 최신하 씨 정말 행복한 분이네요. 그런데 행복도 잠시. 최신하 씨의 무대 뒤엔 남모를 고통이 있습니다. 어디가 많이 아픈가요? 19살 때 무대에서 다친 왼쪽 다리가 치료 시기를 놓쳐 지금도 말썽이라는데요. 이 정도면 다른 분은 아직 못 걸어요. 왜 진짜요? 예. 지금 이제 공연은 얼마 남으셨어요? 이제 4일 날에 하고 이제 한 5번 더 돼. 보통 사람들은 걷지도 못한다는 다리로 무대에서 춤을 춘다고 하니 제가 다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아프신데 그 역동적인 무용을 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쉬셔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셨던 근육이나 몸이 기본이 있으셔서 버티시는 건데 정말 조금은 꼭 쉬시고. 전혀 티가 나지 않아 몰랐네요. 아니 의사 선생님까지 권유하는데 잠시라도 춤을 멈출 수 없는 이유 뭘까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 분들보다 내가 한 번 뛰는 것보다 100번, 10번, 1000번은 더 뛰야 솔직히 뭐 알아줄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걸 다 포기하면은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의 경력은 모두 포기했지만 무대를 향한 열정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겠죠.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지역 초청으로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정기 공연과 같은 큰 행사는 아니지만 최신화 예술단에겐 공연은 늘 설레는 일정이죠. 도착하자마자 무대 점검은 필수. 근데 평소보다 무대가 작아 걱정이 큰데요. 최 단장에게 불가능이란 없을 것 같은데요. 긴장과 설렘이 교차되는 시간. 자기 내면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야 무대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최신아 씨. 그녀의 무대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서울 아리랑의 선율에 맞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사계가 부채 끝에서 펼쳐집니다. 무대가 작아 보여 아쉬웠는데 그만큼 관객들과 가까워 보기 좋은데요. 게다가 익숙한 노래에 맞춘 안무라 호응을 더 받았는데요. 관객과의 소통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는 최신아 단장에겐 결코 작은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뭐 한국과 북한을 떠나서 그냥 전 세계인들한테 자 대한민국이든 춤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나도 좋아할 수 있겠고 언어가 틀리지만은 내 무용을 보면은 뭔가 뿌듯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예, 이런 시나리오를 좀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요?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5년, 세상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무대, 마음과 마음이 닿아 더 열정적인 그녀의 무대를 기대해 봅니다. 와, 최신화 예술단의 단원들은 무용수가 아니라 마치 이 무대 위의 마술사들 같은데요? 네, 전통을 잊기보다는 자기의 개성을 작품에 표현하는 예술인들이 북한에는 더 많은데요. 최신화 단장도 그런 면을 북한에서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 이런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최신화 단장의 무대는 정말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네, 정선 씨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분들을 봐도 호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요의 안무를 더해서 그런지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관객과의 소통을 최신화 단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앞으로 이런 감동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다리 부상이 좀 심각해 보이던데 앞으로 무대에 오르는데 이상은 없을까요? 열심히 치료받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무용연구소도 개원해서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픈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녀의 무대를 만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입장료가 비싼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관객이 있으면 작은 무대라도 소중히 여기는 최신화 단장의 그 열정. 그래서 그녀의 삶 역시 예술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시간도 예술처럼 아름다워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just